천공이 인수위 관계자랑 육군공관과 육군본부 서울사무소를 다녀갔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는 설이 퍼졌던 일명 천공스승. 윤 대통령 당선인의 새 관저를 물색하던 지난해 3월, 천공이 관저 후보지 사전 답사에 동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 근데 천공은 마스크 밑으로 허연 수염이 쭉 늘어져 있었다. 근데 그게 영상에서 본 거하고 똑같은 인물이었다는 거죠. 야당은 제2의 국정농단 사태라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관저 이야기에도 천공, 용산 이야기에도 천공, 윤석열, 김건희에게 천공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대통령실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 부인했습니다. 근데 천공이랑 같이 간 적 그 자체가 없는데 천공은 일면식도 없다고 하는데 뭐. 천공의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 의혹, 그 실체를 추적했습니다. 언제 가신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탐사보도 7 최지원입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은 지난 3일 출간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방부 대변인이 쓴 저서 권력과 안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천공이 인수위 고위 관계자 등과 함께 공관 후보지를 방문했고 이 이야기를 육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비선 실세 논란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을 텐데요. 천공의 관저 개입 의혹의 실체를 취재해봤습니다. 지난 6일, 취재진은 천공의 관저 개입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대변인직에 있었습니다. 퇴임 직전인 지난해 4월 1일, 그는 남영신 당시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관련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고 했습니다. 내 표정, 지금 총장님 표정이 막 떠올라요. 화장실에서는 약간 격앙돼 있었어요. 그래서 화장실 가는데 이제 총장이 쫓아와서 긴히 드릴 얘기가 있다. 아셔야 될 것 같다. 천공이 인수위 관계자랑 공관과 한남동 육군공관과 육군본부 서울사무소를 다녀갔다라는 보고를 받았다. 그게 누가 믿겠냐 이렇게 돼. 그래서 이제 그 남영신 총장께서 내가 그러면 그 공관장이 나한테 허위 보고를 했겠냐. 그에 따르면 천공이 다녀갔다는 시기는 3월 말이었는데 직후인 4월 19일 육군 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관저 장소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런 의혹 제기는 본인의 일기장에 기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그 일기 안 들어있으면 이걸 왜 써넣겠어요. 근데 그거를 가짜 뉴스다 해서 책 기록에서 빼라.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 기록물이기 때문에 떳떳합니다. 그런데 천공이 대통령 관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이미 지난해 12월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부승찬 전 대변인에게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같은 주장을 내놨던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천공이라고 하는 분이 육군 참모총장 관저에 와서 들러봤다는 얘기입니까? 천공이 다녀가고 나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뀌었다. 이 선후 관계는 확실하다는 거죠. 지난 7일 취재진과 만난 김 전 의원은 해당 의혹이 당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의 비서실 관계자 여럿이 알고 있었던 소위 빅뉴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육군본부 비서실은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공관장 육군 부사관하고 총장 사이에 단계가 많아요. 공관장과 천공 둘의 비밀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빅뉴스였어요. 이후엔 당시 상황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는
이제 도착한 인수위 관계자하고 천공이 도착했을 무렵에 공관장 외에는 다 다른 근무자가 있으면 나가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 근데 천공은 마스크 밑으로 허연 수염이 쭉 늘어져 있었다. 그런데 그게 영상에서 본 거하고 똑같은 인물이었다는 거죠. 김 전 의원은 천공과 동행한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당시 관저 이전 TF 부단장이던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을 지목했습니다. 그가 당시 공관장에게 천공의 동행 사실을 함구하라고 지시했다 주장하는 상황. 공관장이 협박을 받았다 그러니 뭐 만약에 정보가 새면 네가 센 거다. 이렇게까지 김용현한테 들었다는데 공관장은. 그랬는데 야 이거 잘못하면 누군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사건이에요. 취재진은 김용현 경호처장에게 해당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김 처장은 문자를 통해 터무니없는 가짜 의혹이고 수사 중이니 기다려보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천공이 안 갔다. 천공 일면식도 없다고 하는데 뭐 더 이상 무슨 얘기가 필요해요. 그냥 가서 그 동선 나와 있는 위치적 그 휴대폰 확보해서 하면 다 하루아침에 다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천공 걸 받아서 네, 같이 받아야 되죠. 비교를 해서 같이 간 날이 있는가 보면 되는 것이니까. 수사기관에서 요청 오면 바로 저희는 제출할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당시 천공과 함께 동행했다고 지목된 또 다른 인수위 관계자 측 역시 의혹을 강력 부인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판단에는 괜히 뭐 앞에 나서서 얘기하면 또 가짜뉴스 게 확실한데 네. 그걸 또 뭐 굳이 나서서 이렇게 뭐 말씀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막 이런 식의 입장이시거든요. 예. 여러 번 가시는 동안 한 번도 천공을 대동한 적이 없었다. 아니 알지도 못합니다. 예. 여당은 청담동 거짓말 시즌2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떼지난 대통령실 이전 개입 가짜 뉴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 시즌2를 시작이라도 하려는 것입니까? 그러나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들은 육군 참모총장에게 올라가는 보고가 허위일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공관장이 그렇게 보고를 했다더라라는 건 그러니까 그런 보고 체계를 건너뛰고 공관장이 총장한테 직접 보고를 할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통상적으로 보면 뭐 위에 공관장 위에 뭐 장교 운영대장 뭐 대대장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대대장한테 뭐 보고 체계가 있잖아요. 위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사관이 그냥 단순하게 사상장군한테 보고할 수 있는 군은 아니죠. 하지만 취재진과 연락이 닿은 또 다른 전직 육군참모총장은 공관장이 총장에게 직접 보고도 한다며 특별한 보고 체계가 따로 없다고 했습니다. 의혹에 대해 직접 보고받았다고 알려진 남영신 전 총장. 그는 한 언론에 오래된 이야기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계룡에서 그때 뭐 전쟁하기 직전인데 뭘 압니까? 들은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그 사람한테 확인하세요. 전 몰라요 아무것도. 지금 벌써 뭐 오래된 이야기, 제 기억도 없고 제가 뭐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몰라요. 취재진은 남 전 총장의 입장을 직접 듣기 위해 거처를 수소문한 끝에 서울 자택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방문해도 만날 수는 없었고 받지 않던 전화는 이내 아예 꺼졌습니다. 그가 석좌 교수로 재직 중인 지방의 한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혹시 출근은 안 하시나요? 안 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오지 않으세요? 네네. 천공의 관저 방문을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공관장은 지방으로 전출된 것으로 알려진 상태. 군 측은 그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공관장 누군지 아세요? 모르죠. 사단에 있는 거 그분이라고. 네. 사실 국방부도 뭐 도와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거짓 허위로 알고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고소를 한 거라 고발로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천공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지난 7일 취재진은 육군 참모총장 공관 인근을 찾았습니다. 출입하려면 입구에서 신원 조회를 받아야 하고 문 앞에는 CCTV도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의 접근은 철저히 차단됐습니다.
한강초 옆에 흰색 건물 그게 유천 총장 공간이 맞아요? 아, 그거 몰라요, 저는. 답변 드릴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보호시설이니까, 공장 보호시설이니까 저는 이제 어디 위치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요. 공관 출입 기록이나 당시 CCTV는 없는 것일까? 이에 대해 국방부는 공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관저 후보지에 대한 출입 기록 관리는 모두 경호처 소관으로 옮겨졌고 CCTV 등 영상 기록은 보존 기간이 30일이라 남아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아니, 이게 백업 같은 거 안 하나요? 뭐요? 백업. 백업이요? 네.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실은 지난 3일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대변인과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 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상황. 경찰은 고발 직후인 이달 초 남 전 총장과 공관장 등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진술은 하신 거죠? 묵비권 뭐 이런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조사 받으셨죠. 말씀은 다 하신 거고. 말씀하셨죠. 네. 얼마나? 묵비권에 한 건 아니니까. 공관장도요? 공관장도 최근에 받았어요. CCTV 일체를 확보해 포렌식을 시도하는 등 물증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CCTV도 확인이 어렵지만 확인하고 있어요. 일체를 받아서 확인하고 있으신 거예요? 뭐 포렌식 이런 거? 그런 거요? 근데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니까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확인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확인하고 있어요, 진짜로. 그 수사의 기본이 다 있는 건데 그 진술만 가지고 하겠습니까? 민주당은 이번 의혹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버금가는 사건으로 보고 청문회를 열어 천공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천공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일지, 그리고 천공을 둘러싼 논란은 왜 계속되고 있는 건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일 취재진은 천공이 운영하는 단체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한 오피스텔. 인기척은 없습니다. 오피스텔 관리인은 천공이 오가는 것을 잘 보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천공 선생님은 오시더라도 저희 여기 사람 많이 다니는 곳으로 지하 다니세요? 어디로 다니세요? 지하 주차장이나 이렇게 사람들 잘 뛰지 않는 곳을 통해서 다니실 것 같아요. 천공 선생님을 뵌 적은 있어요, 저는. 그거는 그 산실령 같은 그 이미지. 천공의 사무실과 같은 층에 거주하는 주민도 천공을 본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천공 사무실과 같은 방향에 위치한 이곳 거실에선 대통령 집무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대통령실이 저기죠? 그럼요. 다 보이죠. 대통령이 출퇴근하는 모습도 잘 보인다고 합니다. 여기서 출퇴근하는 거 다 보이는데 출근하는 거. 아, 대통령? 네. 저 이렇게 넘어가 있어요. 다음 날 취재진은 천공을 만나기 위해 그의 자택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그 방송국에서 나왔는데 혹시 천공 스승님 제 사무실 지금 출퇴근 나가셨어요? 인근 주민은 이 아파트에 천공의 신도들이 다수 거주한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아파트 신도들도 되게 많이 살아요. 장난이 아니라고요. 그 힘이 단합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 리무진이거든요. EQ 그 이렇게 엄청 긴 리무진 있죠. 그거 타고 다니시는데 기사가 있는데 취재진이 1시간여를 기다린 그때 아파트를 나서는 천공 측 수행원과 만났습니다. 천공 선생님 사무실에 가셨어요? 네. 저희 천공 선생님
만나뵈려고 좀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가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윤석열 공관의 그 천공스님 같이 동행하셨다. 그 당사자이신 이제 스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서 저희 어디서 그 말씀을 드리지 않으실까 싶어요. 저도 이제 스케줄 그에게 천공을 관저로 데려다 준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공관 같이 한번 모셔다 드리거나 그러신 적은? 아니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 지금 너무 사회적이셔서 말씀드리고 또 나중에 설계서 그리고는 천공을 뜻하는 1000번 번호판을 단 차량을 타고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천공을 둘러싼 의혹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자신을 하나님의 제자로 지칭하고 있는 천공. 이 사람은 하느님의 제자로 나온 사람이 사람들한테 힘을 주기 위해서 모르는 거는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사람이지. 누구든지 앞으로 대통령 하고 싶은 사람은 이 사람 찾아와. 지난 2018년 그는 용산 부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용산에는 어떻게 그 힘을 쓰느냐 하면 용이 와야 돼. 여의주를 들고 와야 돼. 여의주가 뭐예요? 법이에요.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용산 시대가 개막되며 해당 강연은 재조명됐습니다. 윤석열 이 사람이 대한민국에 엄청난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부인이 바빠져야 돼요. 그래서 영부인들끼리 갖춰진다면 대한민국의 그 나라하고 굉장히 갖춰질 수 있습니다. 과거 천공의 곁에서 수련했던 제자들은 평소 그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자주 언급했다고 기억했습니다. 하도 떠버려요. 천공 스승이 많이 떠버려갖고 집에 간 거는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3번 정도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런 천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네, 감사합니다. 일반 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천공을 스승으로 삼고 있대. 야,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한번 들어보자. 듣는 거죠. 듣다 보니까 조금 깨어땅하지만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가까운 사람이니까 믿어도 돼. 또 대통령과 관련되는 그런 유튜브를 자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삼가해야 돼요. 괜히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이분 천공이라고 하는 분도 대통령을 솔직히 말하면 팔아먹는 듯한 행보를 보여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자기한테 불리한 건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조금 더 세를 넓히거나 자신의 명망을 높일 수 있는 일에는 은근슬쩍 대통령과 관련성을 끌어넣는 거. 이게 이제 사실은 문제거든요. 지난 12일 취재진은 관저 개입 의혹에 대한 천공의 직접 입장을 듣기 위해 강원도 홍천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이곳에선 천공의 강연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간첩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보안이 철저해요. 그래요? 사진도 못 찍어요. 안에서 사진도 못 찍게요? 사진 못 찍어요. 다 이거 막 끈다니까요. 녹음도 못하고. 강연에 이어 만찬과 공연까지 이날 행사 수강료는 70만 원. 취재진은 강연 전 대기 중인 천공을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하지만 천공 측은 취재진의 접근을 막아섰습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던
드렸는데 저희 인터뷰 안 한다고 말씀드렸고 네. 혹시 스승한테도 전달되실 수 있으면 말씀. 네, 그러면 더 안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부탁드리고 내일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기다림의 시간. 1시간여 만에 문 밖으로 나온 천공을 만났습니다. 관저 찾아가셨다는 거 보시고 관저 봐주신 게 맞는지, 관저 봐주신 거 맞는지 저희 인터뷰 요청드리는데요. 선생님 봐주실 수 있잖아요. 그거 언제 가신 건가요? 하지만 천공은 침묵으로 일관했고 그러니까 아니시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니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신 게 맞으신지 그것만. 결국 천공 본인은 관저 개입 의혹에 대한 어떤 답변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 취재진은 천공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핵심 관계자는 천공이 관저 후보지를 답사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당선 이후 윤 대통령 부부와 소통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거기를 가본 적도 없고 땅을 밟아본 적도 없어요. 저는 일체 연락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모님한테도 여사님한테도 일체 없고요. 이제 스승 입장에서는 제한 짓고 죄졌다라는 이 부분이 지금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너무 이제 소설을 써놓으니까. 그렇다면 왜 이런 내용을 천공이 직접 밝히지 못하는 것이냐는 물음엔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 방송에 그냥 싫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얘기한 건 하나도 안 나가고 니네 얘기만 나가면 그게 무슨 진실이냐. 이제 이렇게 좀 마음이 닫혀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야당이 요구하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스승님은 청문회를 나가길 원하세요. 아무 때나 부르면 거기 일정 맞춰서 나가겠다고. 그냥 공식 석상에서 하자. 내가 뭔 죄가 있는지 한번 밝혀보자라는 개념이 거진 스승님도 쓰신 것 같아요. 천공이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석 달째. 관련 당사자들의 엇갈린 진술은 아직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보신 대로 천공 측은 청문회에 직접 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의혹이 과연 어떻게 해소될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